자, 대한민국에서 국민을 호구로 보는 자동차 제조사와 판매 딜러사. 제조사도 있고 판매 딜러사도 있죠. 무엇이 문제인가? 누가 도대체 이런 문화를 정착을 시켰길래, 아니 전 세계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데, GDP도 그렇고 국가 경쟁력이나 그리고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여러 시스템, 사회 제반 시설의 SOC 등을 봤을 때 누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무시하냐? BTS가 빌보드 차트 7주 연속에 오르고 2위로 물러났다 했더니 신곡이 다시 1위로 오르고, 이 문화 쪽에서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국산 브랜드가 배짱 영업을 하니까 수입 브랜드도 질 수 없다라고, 한국 국민은 만만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왜 내가 이런 문장을 써놨냐면은, 자, 2019년부터 2020년도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2021년 올해 초에 제가 집에서 칠판 라이브를 할 때 가장 많이 다뤘던 내용인 것 같아요. 스마트 스트림 2.5 터보 엔진이 최근에 또 미국에서 기사가 떴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 생산 판매된 엔진이 다 포함이 된대요. 소나타 N9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N9이 2.5 터보가 들어가죠. K5 GT라든가 현재 산타페 소렌토에 들어가는 신형 스마트 스트림 2.5 터보 엔진입니다. 모 유튜버가 터보 엔진은 다 개량이 됐다, 문제가 없다, 피스톤이 뭐 다르게 생겼다 어쨌다 그러면서 뭐 국정감사 얘기도 꺼내면서 완전히 뭐 누가 보면 현대자동차 최대 주주의 입장에서 말을 했던 유튜버가 있는데, 그 유튜버가 현대자동차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는 현대자동차가 어떤 입장으로 국민들을 대하는지는 오토포스트의 김승현 PD하고의 인터뷰 영상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와 현대자동차를 옹호하는 유튜버들이 어떤 식으로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우리들한테 어떤 식으로 주입을 하려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달려있는 댓글만 봐도 답이 좀 나옵니다.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오토포스트에서 스마트 스트림에 관련된 영상을 검색해서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과 댓글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미국에서 뉴스가 또 터졌습니다. 기사가. 연료 누출 우려로 인해서 37,327대가 리콜. 지금 미국에서 뭐 집단 소송 들어가고 환불해달라 그러고 난리도 아니죠. 2.5 NA 스마트 스트림 엔진 오일 감소 문제는 해결이 됐을까? 요게 지금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는데 2.5 스마트 스트림 터보 엔진에서 연료 누출 우려 문제가 또 터졌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엔진의 블럭, 박병일 명장님과 저 노사장은 늘 작년부터 한결같이 얘기하죠. 최초 엔진의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다. 출력을 무리하게 올렸고 압축비라든가 오일 압력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노사장은 주도적으로 엔진 블럭의 강성 저하를 원인으로 나는 의심을 하고 있단 말이죠. 뭐 어떤 유튜버는 나와서 뭐 드레인 하래 뭐 구멍을 뭐 다루 뚫어갖고 뭐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뭐 피스톤을 교체 운동을 해야 된다 어쩐다, 막 지금은 왜 그런 말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뭔가를 주장하고 국민들한테 제시를 했으면 끝까지 본인의 입장을 굽히지 않아야 되는데 어그로만 끌고 그 뒤로는 아무 말도 안 하죠. 저는 끝까지 주장합니다. 작년 초부터 주장했어요. 현대자동차의 세타2와 세타3로부터 시작된 스마트 스트림의 엔진의 문제는 엔진 블럭의 설계, 내구성의 문제라고 나는 의심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차주들한테 보상금을 주고 평생 워런티, 리콜 AS를 걸어주든가 아니면 새 엔진을 만들어서 바꿔줘라. 제가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정식 리콜로 가자. 무상수리. 뭐 엔진을 봉인하고 뭐 스마트 스트림 뭐 피스톤 뭐 구멍 다시 뚫어갖고 뭐 피스톤을 교체 운동을 해달라는데 뭐 난 그런 거 안 되고, 무조건 이 차를 사서 피해를 입은 차주들한테 보상금, 위로금을 주고 평생 워런티를 해줘라 이거죠. 피스톤 드레인 홀을 추가했네 어쩌네, 엔진 오일 등의 경고등 점등 걸려. 엔진 오일도 현대자동차 뿐만이 아니라 미국 자동차와 혼다 자동차
토요타 자동차들도 저가로 생산하는 차들은 엔진 오일을 양을 잴 수 있는 레벨 센서 장비가 없어요. 그러면 엔진 오일 경고등을 띄울 수가 없습니다. 엔진 오일이 줄어들었을 때 이렇게 엔진이 있으면 여기에 엔진 오일이 이렇게 차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게이지가 이렇게 위에서 우리가 꽂아 갖고 하는 건 우리가 사람이 손으로 빼서 하는 거고, 밑에 센서를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있어 가지고 여기 오일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걸렸을 때 재는 오일 양을 재는 게이지가 있어요. 이게 비싸요. 그래서 유럽 차들은 엔진 오일이 줄었을 때 엔진에 생기게 되는 데미지를 너무나 걱정을 하기 때문에 웬만한 차에 이 오일 레벨 게이지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근데 미국 차나 일본 차나 우리나라 차들처럼 좀 저렴하게 파는 브랜드들은 사실 비싸게 파는 차, 제네시스 8천만 원 주고 파는데도 안 달려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없으면 엔진 오일이 안 줄면 돼요. 미국이나 일본 애들은 엔진 오일이 안 주니까 없어도 다음 엔진 오일 갈 때까지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차는 엔진 오일이 막 없어지잖아요. 막 5,000km밖에 안 되는데 엔진 오일이 막 반 이상이 없어지고 그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없어요. 근데 이 엔진 오일이 줄어들었을 때 엔진 오일의 양을 잴 수 있는 이 게이지, 이 센서가 없는데 엔진 오일의 압력을 생성해서 압력으로 오일을 뿌렸을 때 이 압력을 재는 압력 게이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압력 게이지는 오일이 거의 바닥까지 찼을 때, 오일이 더 이상 빨려 들어오지 않으면 진공압, 정상적인 압력이 실측이 안 되면은 오일 압력 게이지가, 오일 압력 센서가 작동을 해요. 그래서 오일 압력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띄우는데, 두 번 연달아 오일이 안 빨리게 되면 오일 압력 경고등이 오일이 부족하다는 걸 인지를 하죠. 그때쯤 되면 엔진은 거의 사망 상태까지 간 거예요. 엔진 오일이 거의 없을 때거든요. 그러려면 얘가 센서가 두 번을 감지하려면 이걸 갖고 또 어떤 유튜버가 시동을 두 번 걸어야 된다라고. 말이 됩니까? 자동차에서 엔진 오일이 없어졌는데 엔진 오일을 측정해야 되는 센서가 시동을 두 번 걸어야 된다. 이거야말로 시대의 어그로, 주작질이죠. 제가 한 3주 전에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했죠. 환불 규정은 1년 이내에 2만 킬로 이 안에서 환불이나 교환 판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룰이 있어요. 이 자동차를 교환하거나 환불해주는 레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요 해당 조건 사항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중재위원회에서도 이런 것들 안에 있을 때 환불이나 교환을 해주라. 근데 보통 차를 사자마자 엔진 오일이 빵꾸가 나서 새지 않는 이상은 오일이 없어지지는 않죠. 엔진이 가동하면서 엔진 오일이 없어지니까. 왜? 실린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같이 연소를 하는 거니까. 그러려면 일정 주행거리가 돼야 엔진 오일이 없어져요. 보통 3,000km, 뭐 5,000km, 8,000km 정도 탔어야 엔진 오일이 없어진단 말이야. 그럼 현대자동차에서 그때 어떤 특단의 조치를 했냐? 봉인을 시켜요. 이 경고등이 들어와야 되고 막 조건을 막 걸어요. 그리고 엔진 오일을 더 못 집어넣게 또는 측정하지 못하게 봉인을 시키고 15,000km를 타고 와라라고 해요. 자, 내가 8,000km에 엔진 오일이 감소를 했어. 문제가 돼서 현대자동차를 들어갔어. 봉인을 시키고 15,000km를 더 타고 오래. 자, 그럼 토탈 몇 킬로가 돼서 23,000km가 되죠. 우리나라 1년에 평균 주행거리가 몇 킬로죠? 18,000km. 그러면 무조건 1년도 넘고 주행거리 2만도 넘어. 자, 이때부터 문제가 됐어요. 이제 이 차의 차주는 차를 교환을 받거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에서는 벗어난 거죠. 이 사람은 무슨 수를 써도 교환이나 환불은 안 돼. 왜? 규정에 1년 이내에 2만 킬로 이내에서 교환이나 환불이 되게끔 돼 있으니까. 현대자동차가 스스로 이 규정 안에 못 들어오게끔 궁여지책으로 엔진을 강제적으로 봉인을 시켰다라고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이렇게 오일이 감소되는 엔진을 만든 거. 근데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세타2에서도 또는 MPI 엔진에서도 이런 문제가 계속 있었어요.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기업은 같은 실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수 한 번 할 수 있죠. 자, 두 번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실수면 실수가 아니죠. 내가 봤을 땐 고의성이 아니냐라고 의심이 되는 거예요. 세타2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다른 엔진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 개발한 스마트 스트림에서 또 이런 문제가 있어. 실수입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가장 쉽게 잡을 수 있는 건 뭐죠? 피스톤이 열을 덜 받게 만들고 실린더가 열을 덜 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기름을 더 많이 연비가 좀 더 안 나와도 되게끔 하려면 압축비를 떨어뜨리고 출력을 떨어뜨리면 돼요. 그러면 오일도 덜 먹을 거고 엔진의 데미지도 덜 오죠. 출력을 줄이게 되면. 그 대신 연비는 좀 안 좋아지겠죠. 최근에 제가 K8을 리뷰하면서 그런 말을 했죠. 출력이 예전만 못하다. 근데 최근에 이 차를 타는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스마트 스팀 2.5 엔진이 출력이 약한 것 같다. 만약에 지금 출고되는 차들이 노 사장이 의심하는 것처럼 이전에 이 문제가 있었던 엔진들을 완벽하게 개선을 못하니까 의도적으로 출력을 줄였다. 이건 사기죠. 분명히 선전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스마트 스트림 엔진 선전을 뭘로 했냐고요. 그리고 출력이 줄었다고 지금 광고했습니까? 현대 기아 자동차가? 만약에 지금 나오는 이 차들이 이전에 작년 초에 작년 중반에 팔았던 차들에 비해서 출력이 줄었거나 토크나 마력 곡선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제조사는 그거를 국민들 소비자들한테 알려야 되는 게 의무죠. 양심껏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랬으면 사기잖아요. 자, 현대기아에서 만드는 2.0 디젤이 수입차들에 대비해서 완벽하게 좋은 엔진일까요? 출력과 토크가 비슷해. 연비도 비슷해. 컨디션은 더 안 좋을지 몰라도. 그러면 구조는 거의 같은 거 아닌가요? 근데 수입차들은 배출가스 문제에 걸려요. 그래서 판매 중지를 먹어. 근데 왜 현대기아 디젤 차들은 안 먹을까요? 뒤에 서 있으면 현대기아 자동차가 눈이나 코는 더 맵거든요. 내가 몸으로 느끼기에는 질소산화물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수입차들은 판매 중지를 때려 맞는데 현대기아 자동차 디젤차들 중에 판매 중지 때려 맞은 거 보셨습니까? 다른 수입차들 요소수가 들어갈 때도 현대기아 자동차는 LNT 방식으로 차를 팔았어요. 구식의 디젤 엔진을. 근데도 판매 중지를 안 맞았어요. 과연 국토부는 누구를 위한 기관일까요? 자, 그리고 작년에 그렇게 자랑하던 수소 전기차, 뭐 선전에서도 뭐 수소가 미래고 뭐 자동차가 집에 전기를 주고 뭐 씨발 난리도 아니야. 뭐 당장 수소차 사야 될 거 안 사면 나 병신되는 거예요. 수소차 안 사면 애들이 너 수소차 안 사냐 이런 병신 딱 아이 붕딱 막 이러고 난리 나는 거야. 수소차 안 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 아니 뭐 전 세계 수소 전기를 다 그냥 뭐 수소차 전기는 현대로부터 시작해서 현대로 끝나는 것처럼 광고하더니 나는 작년에 광고 보고 야,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에서 수소 1등이구나. 수소 전기차 기술 1등. 난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지금 도요타의 미라이라든가 판매량이라든가 기술력 그리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독일에서도 BM 벤츠 이런 수소차 투자 엄청 많죠. 현대자동차의 수소 전기차의 기술이 어느 정도 될까요? 나는 여기에 정부 지원금이 얼마나 들어갔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수소전기차를 운용할 수 있을 만큼의 인프라가 된 건지 현대 기아 자동차의 기술력이 진짜 그렇게 높은 건지 이것도 명백하게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선전만 보고 현대 기아 자동차가 대단한 수소 기술을 갖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만 그렇게 생각했나요? 나만 딱졸이라 내가 가방끈이 짧아서 광고 보고 나만 확대해서 간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수소전기차가 1만 원어치로 몇 킬로를 갈 수 있느냐? 지금 수소 요금으로 따지면 1만 원으로 얘네 한 105km 갈 거예요. 1만 원 넣으면 수소 충전하면 디젤 1만 원 넣으면 얼마 가죠? 디젤도 1만 원 넣으면 대부분은 80에서 100km 가죠. 대부분은. 별 차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 국민들이 수소전기차를 타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수소전기차 좋아요? 아니면 기술력이 일본이나 독일보다 지금 앞서갑니까? 여기에 만약에 정부 지원금이 많이 투여가 됐다. 누구만 이득 본 거예요? 정부 지원금은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이 국민의 세금을 국민들을 위해서 쓰고 국가의 어떤 진짜 환경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게 진짜 환경을 위해서 쓴 건지 어떤 기업의 개발 자금을 국가에서 국민들 세금을 갖다가 그냥 다 때려 퍼준 건지 환경적으로 뭐 2030년이 되면 뭐 내연기관 차가 없어지네 어쩌네 이런 식으로 언플하더니 지금 유럽하고 미국 쪽 다 보세요. 어떻게 됐나. 유럽에서 지금 난리예요. 2035년에 내연기관 차를 파는 거를 정지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2040년까지 가야 되냐. 프랑스는 지금 뭐 2040년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내연기관 차 없어지게 못한다. 전기 자동차
인프라 구성에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 당장에 해결할 수 없고 발전 용량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처럼 에어컨 많이 돌릴 때도 예비 전력에 어느 정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상황인데 인프라 구성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빨리 안 된다고. 지금 유럽에서 2030년에 뭐 전기 내연기관차 뭐 판매 이제 그만하고 뭐 전기차 이거 다 전면 재검토 다 들어갔어요. 2035년도 너무 이르다. 2040년이 어쩌고 저쩌고 지금 말 나오고 있고요. 확실시된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내연기관 20년 그냥 남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정부나 여론이나 기업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광고했어요? 지금 전기차 안 사면 좆될 것처럼 얘기했잖아. 전기차 무슨 아이오닉 5 eGMP의 플랫폼이 뭐 엄청난 혁명이 아니 뭐 혁신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eGMP 작용했던 아이오닉 5의 주행거리나 실제 능력이 지금 테슬라한테 개발리고 있으니까 갑자기 뭐 슬그머니 뭐 전기차는 뭐 지금 살 때가 아니라는 둥 뭐 어쩐다는 둥 뭐 어쩌고 하더니 내연기관 플랫폼 갖고 써 만든 G80의 전기 자동차의 플랫폼 시스템이 아주 좋다고. 그러면 eGMP는 왜 만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작년에 eGMP가 좋다고 선전을 하지 말았어야지. 무슨 eGMP 안 쓰면은 난리 날 것처럼 얘기하더니 인제 와서 G80의 내연기관 플랫폼이 더 좋다고. 무슨 우리가 씨발 뭐 빙다리 핫바지냐? 작년에 제네시스 G80 화재문 좀 보자. 앞에 가는 뭐 트럭에서 박스가 떨어져 갖고 불난 거 이거 화재 원인 밝혀준다며. 아니 자기네들은 알 거 아니야. 이거 화재 원인을 왜 안 밝혀주냐고. 코나 EV 화재 원인 이거 투명한 거 내가 그때도 뭐라 그랬어. 진짜 이게 배터리 때문이냐? 배터리 때문 아닌 것 같은데 국가수가 이런 거 좀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국가수는 도대체 뭐하러 있는 기관이냐고. 배터리 교체해 주는데 어떤 사람은 1년 뒤에 교체받는데 1년 뒤에. 그러면서 계속해서 배터리의 매니지먼트 시스템부터 해서 안전마진 줄이니까 주행거리는 계속 짧아져. 그럼 돈으로 물어주든가. 아니 비싼 돈 주고 산 차가 제성능을 못 내면 돈으로 물어줘야 될 거 아니야. 미국에선 잘도 물어주면서. 아니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병신이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수입 브랜드가 다 따라해요. 아주 그냥 누가 이렇게 하니까. 아니 못된 거는 또 존나 빨리 배워 아주 그냥. ABS 모듈 화재 원인에 대한 서비스 진행. ABS 모듈 화재 이거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어? 배터리 암페어를 낮은 걸로 바꿔준대잖아. 낮은 걸로 바꾸면 과전압 흐르거나 전기 쇼트 나면 휴지가 빨리 끊어지죠. 그럼 고속으로 달리다 휴지 빨리 끊어지면 ABS 모듈 작동 안 하는 거야.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뭘로 보상해 줄 건데? 니들이 불을 안 나게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ABS 모듈 180만 원, 130만 원짜리를 통째로 바꿔주기 돈 아까우니까 그 몇천 원도 안 하는 휴지 하나 바꿔주는 거잖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A짜리를 25A나 15A짜리를 바꿔줬어. 그러면 과전류가 30A가 흐르면 휴지가 딱 끊어져. 원래는 40A에서 안 끊어지대. 왜? 처음에 설계를 할 때 40A까지 전류가 흐르다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40A 휴지를 거기다 단 거 아니야. 처음에 만든 놈들이 미쳤다고 그냥 심심해서 40A 넣겠어? ABS 모듈은 40A가 전격으로 필요하니까 40A짜리 휴지를 넣은 거 아니냐고. 근데 불나니까 얘가 이거를 전류를 계속 통과시켰는데 모터가 헛자고 막 돌아갔고 차에 불나. 불 안 나게 하려고 15A짜리나 25A짜리를 바꿨어. 그럼 30A가 갔어. 정상 전류가 간 거잖아. 근데 퓨즈가 얇으니까 퓨즈가 끊어져. 끊어지면 어떻게 돼? ABS 모듈은 이제 끝난 거잖아. 자, 비 오는 날 급브레이크 밟았는데 과전류 흘러갖고 30A 흘러갖고 암페어 끊어져서 퓨즈 끊어져서 ABS 모듈 작동 안 해서 사고 나면 니들 돈 물어줄 거야? 여기에 대한 감가 금액이라든가 위험 부담에 관련된 것들을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자, 국산 브랜드가 저렇게 배짱 영업을 하니까 이제 수입 브랜드가 어떻게 했냐. 아우디. 지금 시동 꺼진 문제랑 도어락 문제가 생기는데 서비스 대응 개판이죠. 얼마 전에 영상 나온 거 보셨죠? 그 서비스 직원이 고객한테 대하는 거 봤죠. 완전히 그냥 주객이 전도돼 갖고 누가 보면은 서비스 직원이 뭐 몇천만 원 주고 물건 산 거 같아. 아우디의 악질 서비스는 아직도 유명하죠. 과거에도 유명했는데 아직도 유명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국토부에서 또는 우리나라 자동차가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제대로 잘한다라고 하면 감히 수입 브랜드가 아우디가 1년에 차를 팔면 몇 대나 팔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랑 1년에 한 150만 대 팔죠. 아우디가 우리나라에서 1년에 차 많이 팔아야 3만 대? 4만 대 팔아요. 요 정도 파는 회사가 150만 대를 우리나라에 판매하는 회사가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우리나라 국토부를 무서워하고 잘했으면 꼴랑 3, 4만 대 파는 애들이 이렇게
배짱 영업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못된 거는 제일 빨리 금방 배우죠. 이 회사가 이렇게 거대한 공룡회사가 그리고 국민들을 보호해줘야 될 국토부가 하는 짓거리가 국민들 그냥 아주 그냥 빙다리 핫바지로 보니까 꼴랑 3, 4만 대 파는 아우디 주제에 국민들을 아주 개 조수로 알죠. 벤츠요? 자만심, 벤츠의 아성, 벤츠의 어떤 품질, 벤츠만의 그 위상. 벤츠는 대단하다. 과연 그럴까요? 벤츠의 어떤 그 벤츠의 품질, 이거는 나는 이제 끝났다고 봐요. 벤츠가요, 얼마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을 진짜 개 조수로 하냐면요. 내가 벤츠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벤츠 영업사원들은 건방지다고 제가 싫다고 그러잖아요. 벤츠가 평균 우리나라에서 1년에 7만 대에서 약 8만 대 정도 차를 팝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벤츠가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차들은 S클래스와 E클래스가 굉장히 많고 GL이라든가 AMG라든가 굉장히 고가 모델이 많이 팔려요. 그러면 대당 마진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1년에 7만 대에서 8만 대 가까이를 판단 말이에요, 벤츠가. 일본에서는 1년에 몇 대를 파느냐? 이게 뭐 작년이나 재작년 수치라 올해 거랑은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일본에서는 평균적으로 작년에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5만 7천 몇 대를 팔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8만 대 가까이를 팔았어요. 일본에서 판매하는 벤츠보다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벤츠가 대당 가격이 더 높아요. 근데 거의 2만 대 이상을 더 팔았단 말이에요. 아우디가 판매가 많이 안 될 때 2만 몇천 대 팔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아우디의 1년 판매량만큼을 우리나라에서 벤츠가 더 팔았어요. 자, 벤츠가 지금 시동 결함 문제가 많이 뜨고 있어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고 나서. 자, 근데 그 똑같은 문제가 일본에서 먼저 터졌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터졌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선 계속 함축하고 쌩까고 있다가 근데 일본에서 얼마 전에 정식 리콜을 했어요. 정식 리콜이란 뭐냐? 제작 결함을 시정 조치하는 국가기관에서 인정을 하고 강제적으로 다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일본보다 훨씬 더 늦은 시점에 어떻게 했냐? 현대자동차가 했던 짓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누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줬을까요? 누가? 무상수리로 점검을 해주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결정이 났어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벤츠는요, 존나게 비싼 차를 일본보다 우리나라에서 2만 대 이상을 더 팔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이 벤츠한테는 훨씬 더 중요하죠. 왜? 훨씬 비싼 차를 1년에 2만 대 이상, 한 달에 2천 대 이상을 더 판단 말이에요. 몇 억짜리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상수리를 현대자동차처럼 해주고 일본에서는 정식 똑같은 결함 문제에 대해서도요. 왜 그럴까요? 국토부가 족같이 하니까 그러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 CAS 450 두 대예요. 둘 다 결함투성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대한 결함 하자가 3회가 반복적으로 나타났고요. 여기 보시면 최초 문제가 나타난 게 몇백 킬로대부터 문제가 나타났어요. 이 차주분이 저도 지금 차 갖고 왔는데 시동을 걸면 우웅 하고 컴프레셔가 세게 도는 소리가 납니다. 에어매틱 쪽이거나 아니면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쪽 아니면 에어컨 컴프 같아요. 그 다음에 시동을 끄고 나면 딱딱 띡띡띡 엄청 큰 소리가 20분 동안 계속 나요. 그리고 전자계통 오류가 있고요. 문이 안 열립니다. 타려고 그랬는데 문이 안 열려요. 근데 다 정상이랍니다. 북소리가 나고 심하게 엔진이 진동을 하는데 수리 내용은 퍼지 밸브 작동 소리라 정상이라고 하고요. 쇠치는 소리가 계속해서 나는데 재생 밸브 작동음이기 때문에 정상이라고 합니다. 다른 차에서도 이런 소리가 다 난대요. 다른 차 나는 차 좀 갖고 와봐라 그러면 보여줄 수는 없다라고 한대요. 자, 그리고 이분은 이거 말고도 수리라로도 몇 번 가면서 이렇게 다 매번 수리를 갈 때마다 다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이렇게 다 남기고 동일 증상으로 엔진에 관련돼서 엔진 진동이라든가 이분은 다행히도 시동 꺼짐은 없어요. 동일 증상으로 이렇게 다 모았어요.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근데 서비스 센터에서는 정상이랍니다. 정상이래요.
진단기에 꽂아서 안 나오면 정상이랍니다. 자기네는 대벤치고 벤치에서 진단기를 꽂아서 점검을 했는데 진단기 안 나오는 건 정상. 벤치의 진단기는 최첨단의 머세데스 벤치이기 때문에 벤치의 진단기를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감히 벤치의 진단기 앞에서 너까지 운전자가 뭔데? 진단기가 우선입니다. 진단기에 안 뜨면 다 정상이랍니다. 자, BMW는 EGR 쿨러 엔진 화재 문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내가 아무리 BMW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저는 BMW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BMW를 왜 좋아하냐? 솔직해서 되게 좋아요. 지금도 불나 안 돼요. 언제 잡어? EGR 쿨러를 계속 갈아주고 있는데 안 들어오는 차들은 저희가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리콜을 통해서 10년 된 차, 7년 된 차도 다 리콜로 불러서 공짜로 갈아주고 있습니다. 그래? 아직도 불나는 거 인정한대요. 그럼 뉴스 나오면 어떻게 말할 건데? 저희 잘못이죠. 깨끗하게 인정하고 계속해서 리콜을 해서 EGR 쿨러를 다 바꿔주고 있대요. 근데 바꿔줘도 또 불이 난대요. 이 부분은 자기들도 인정을 한대요. 근데 요새는 그래도 좀 덜 나더만. 여러분들 BMW 타시는 분들 EGR 쿨러 무조건 오래된 차들 다 교체 받으셔야 됩니다. 엔진 오일이 자주 가세요. 엔진 오일을 자주 안 갈아서 슬러지 찌꺼기가 생겨서 EGR 쿨러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화재가 더 쉽게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내비가 꺼지면서 연동돼서 계기판이 꺼지는 문제. 내가 BMW에 전화해서 너네 이거 인정하지? 인정한대요. 문제가 뭐야? 해결돼? 지금 해결하고 있대. 어떻게 해결돼?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한 거야. 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데 뭐냐?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동해서 핸드폰을 걸면 그때 내비게이션이 꺼진대요. 내비게이션이 꺼지면 이유를 알 수 없으나 최초에 차를 만들었던 세팅값에서 계기판이 연동돼서 꺼진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동 안 하면 안 꺼지는 거야? 안 꺼진대요. 한 번도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동 안 한 상태에서 꺼진 적이 없었대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순간 깊은 공감을 느꼈어요. 왜냐? 우리가 지금 노보스몰에서 팔고 있는 스마트 A200이 BMW 차량에서만 안 돼요. BMW 차량 오너들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거 뭐 업데이트하는 걸 뭐라 그러지? 뭐 문 열림이라든가 뭔가 그거 업데이트하는 거 있잖아요. BMW 오너들이 그런 걸 그거 이름을 뭐라고 하더라? 그 걔네들이 진단기 꽂아가지고 동호회에서 막 이렇게 어디 가가지고 뭐 해서 막 이렇게 원래 없었던 옵션이 되게끔 막 전자기기 이렇게 막 작동하는 것들 업데이트하는 거 있잖아요. 그 동호회에서 뭐라고 하던데 코딩하는 거를 BMW에서 막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코딩을 막으면서 얘네들만의 그 프로그램 안정화 시스템이 있어서 유일하게 스마트 A200이 BMW에서 작동을 못해요. 걔네들이 그걸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아까 BMW 측에서 듣는 순간 BMW가 코딩을 막기 위해서 했던 그게 얘랑도 연관이 있구나. 그래서 스마트 핸드폰을 안드로이드 오토를 통해서 연결을 하게 되면 이게 꺼지고 얘가 꺼지면 이게 꺼진대.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서 다시 살리면 그래도 한번 이게 시작이 되면 계속 한대요. 못 잡는데요.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너네가 이걸 어떻게 잡으려 해서 독일에 있는 본사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금 노력하고 있다. 어쨌든 문제죠. 어쨌든 문제인데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인정. 하지만 BMW도 아직까지는 100% 되지 않았는데 나는 이 문제가 대충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인을 적어도 파악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머리가 나쁘다 보니까 연설문을 좀 준비했습니다. 노사장과 여러분은 제조사가 생산하는 모든 자동차가 100% 완벽할 수 없음을 알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제조사의 완벽한 리콜과 무상 수리, 피해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같은 정당한 사후 서비스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만약 제조사가 자신들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과실로 몰아가고 더 부려들고 어떻게든 최소 비용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그런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발붙이고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소비자보다 제조사가 유리하다고밖에 보이지 않는 법과 제도가 갖춰진 나라에서 언론사에서는 광고주인 제조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며 지금도 수많은 자동차 채널에서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제조사의 대변인처럼 활동하며 편향되고 왜곡된 정보를 시청자와 소비자한테 전달을 하고 있는 씹새끼들이 많죠. 여러분들은 수많은 거짓과 위선이 넘쳐나는 현 시대에서 이러한 거짓과 위선에 휩쓸리지 않고 진실과 본실을 바탕으로 중심을 잡아 이 어려운 시국을 잘 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닭살 돋는데 사실은 이 문구를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커뮤니티 어드바이저님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저보다는 많이 배우심이 깊으신 분이라 확실히 내용이 약간 좀 어렵네요. 여러분들 앞에 지금도 방송을 하는 노 사장 역시 한 명의 컨텐츠 제작자이며 유튜버일 수밖에 없겠지만 차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즐기는 한 사람이자 어찌 보면 치사하고 더러운 대한민국의 자동차 문화에 회의감을 느껴 올바르게 바꿔보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영상을 찍고 리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단기간에 크게 뭔가를 이뤄낼 수는 없겠지만 매일매일 유튜브 방송과 K자동차 동호회 박병희 명장님 및 여러 유튜버분들과의 제휴를 통해 대한민국의 올바른 자동차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힘써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남일이다 생각지 마시고 같이 동참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권리를 차지해야 되지 않을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